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팩토리의 직관적 재고 관리를 위한 XR 프로젝트의 PI를 맡은 류준입니다. 저희는 한국 뉴욕주립대학교와 학내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인 제로클래스랩이 함께 콘소시엄을 맺어서 과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의 과제는 이 한 장의 페이지에 모두 나타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현재 상황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재고를 가지는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부품 공장이나 물류 공장들이 축구장으로 비교하면 한두 개 정도의 사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한 3, 4층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크고 높은 공장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냐라고 하면 입출을 기준으로 POS 같은 것을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몇 개가 나갔고 몇 개가 들어왔고 이런 것을 트래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장에 몇 개가 있는지, 어떤 캐빈에서 몇 개가 있는지 잘 트래킹이 안 되는 이슈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체크하고자 진보한 기술로 그것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현재는 관리자가 바뀌게 되었을 때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그런 걸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봇을 통해서 로봇이 주기적으로 돌면서 또는 밤에 돌면서 사람들이 없을 때 계속해서 캐빈에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해당 캐빈 안에 사진을 계속 찍게 되면 직관적으로 그게 몇 개 있는지를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쓰고 있는 AI 기술을 써서 부품함 속에 몇 개 부품이 들어있다. 요걸 알게 되고 그러면 몇 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어떻게 소비되었고의 데이터의 패턴을 알게 되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또는 언제 내가 이 부품을 주문해야 될 것이다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측 알고리즘을 통하면 어떤 것이 좋으냐면 현재는 부품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다가 이제 부품이 비어요. 그럼 전화를 해서 어디 제품에 어디 몇 개 갖다 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부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항상 그 부품을 준비하고 있다가 부품을 납품하고 저희 없어요. 그럼 너네 없어? 라고 하고 다른 회사로 돌려보냄으로써 부품 회사한테 좀 리스크가 큰 거죠. 그래서 부품 회사들은 항상 부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부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재고를 안고 있어야 되니까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죠. 리스크를 항상 가지고 있다가 재고를 가득 가지고 있는데 이제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제품을 더 이상 구매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슈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저희는 예측 알고리즘을 썼습니다. 예측 알고리즘을 씀으로써 우리가 언제 어떤 부품이 쓰여졌는지를 알게 되면 그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언제 주문이 들어가야겠구나. 그러면 전화해서 언제 부품 가져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패턴으로 해서 언제쯤 주문이 오겠구나를 생산자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생산자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언제 이 데이터를 납품해야 되겠구나 알고 있음으로써 재고를 많이 안고 있을 필요도 없고 생산도 적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용 대시보드를 통해서 누구나 액세스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관적으로 지금 사진은 어떤지 이런 정보들을 다 시각화하였고요. 그리고 AR과 VR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공장에 있으면 이렇게 쭉 긁어봄으로써 저희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공장 안에 3층, 4층 구조예요. 캐비넷이 3층, 4층까지 쭉 쌓여져 있는데 밑에서는 위에 있는 캐비넷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AR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저기 부품은 어떤 것이고 얼마만큼 앞으로 쓰여졌고 그리고 지금의 상태는 어떤지 AR로 추사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했던 세부 추진 내용은 부피 측정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을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 개발한 로봇에 카메라가 있고 카메라가 달린 로봇이 계속 공장을 도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관리용 대시보드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한 값 그리고 실측 값을 계속해서 비교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스레시홀드를 놓아가지고 그보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부품이 어느 만큼 쓰였구나. 그러면 언제 주문이 들어가야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통해서 AR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요. 그걸 통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어느 물건이 몇 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부피 측정 프로그램은요. 이런 캐빈 안에 다양한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다양한 제품은 다 다르겠죠. 그럼 이 제품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캐빈 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랑 지금 사진을 찍었을 때랑 부피를 측정하게 되면 다르겠죠. 그럼 사진은 부피로 보이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해당 부품의 하나의 부피와 무게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부피를 찍음으로써 여기 개수가 몇 개가 들어있다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안에 있는 부품이 다양한 형태를 띠더라도 저희가 정확하게 AI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로봇인데요. 로봇은 3층, 4층 규모로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그 리니어 가이드를 써가지고 요 옆에 사이드에다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캐비넷마다 사진을 쭉 찍어가지고 이게 자율주행으로 쭉 움직이면서 자율주행 움직이는 그 사진을 그 캐빈마다 다 찍어서 그 캐빈 안에 얼마의 부피인지를 측정하는 알고리즘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는 저희는 제슨 제비어를 써가지고 그 엣지 컴퓨팅을 최대한 많이 하였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서버로 넘겨주게 되면 서버에서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실제적인 그 몇 개가 있을까를 예측하는 방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대시보드인데요. 대시보드를 보시면 항상 두 개의 그 폴이 있는데 첫 번째 폴은 실제 값이고 두 번째 폴은 저희가 예측한 값. 그리고 어떤 패턴으로 쓰여졌나. 그러면 이 스레시홀드를 넘게 되면 다시 그 부품업체가 이 부품을 채우게 되겠죠. 이전까지는 전화 걸던 게 내가 5일 후에 이거를 준비하면 되겠구나. 지금 당장 필요해. 재고를 안고 있어야 해. 이런 이슈들을 저희가 자연스럽게 풀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만든 그 AR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기 위에 좌측 상단에 보이는 그 메타데이터들이 이 부품은 뭐고 언제 쓰였고 현재는 몇 개가 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언제 주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정보를 그 아르코 코드라는 요 코드를 기준으로 다양한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기준으로 그 DB에 업데이트를 해서요. 전체 공장이 아무리 크더라도 정보를 다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원천 특허를 모두 확보하였고요. 그리고 그 PCT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분야에 최고 학회에 투고하는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학회에도 발표를 잘 하였고요. 그리고 기관별 저희가 과제를 맨 처음에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서 큰 국가 공단에 있는데 잘 작동하게 만들겠다 했던 목표들이 다 지금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저희가 추진을 하였는데요. 이 기간 동안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더 초과해서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기별로 했던 거는 맨 처음에는 저희가 시스템이 작동하게 하는 데 포커스를 했고요. 로봇을 만들고 그리고 직관적인 공장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쓰는 똑같은 모듈을 저희가 랩에서 구매를 해서 세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희가 진행하는 과제가 인천 남동공단이라는 국가 공단이 있어요. 거기에도 적절하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그런 심사를 받아서 그 인천 테크노파크에서도 저희가 산학연의 협력 과정을 저희가 선정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마트 3단, 그 스마트 혁신 추진단이 있어요. 이게 과기정통부 산하에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저희가 스마트 공장에 도입 확산을 할 수 있는 공급 기업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진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공장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각종 공장에다가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대는 회사한테 저희가 의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발주를 하였고요. 그 단조 공장에서 저희 솔루션이 시범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AI를 주로 포커스하기 때문에 이런 AI를 기준으로 성장했던 학생들이 이제 AI 빅데이터 회사로도 가고 그리고 3D 입체 위치를 확인하는 그 회사로도 정직원으로 취업하고 대기업에도 가고 그리고 저희 스타트업에도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서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인력이 창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했던 이런 과제들이 내년에도 이제 쇼케이스가 이제 남동공단에 하나씩 2개씩 이렇게 생기려고 합니다. 지금 협의 중인데 내년에는 10개 이하의 쇼케이스 장이 생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남을 따라서 더 많은 쇼케이스가 생겨서 국가 산단에 저희가 또는 스마트 공장에 다양하게 솔루션으로 쓸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데 내년에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가 학회 중에 이런 거를 하는 학회 중에 최고 학회인 코넥스트에 이런 과제를 발표를 하였고요.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의 학회인 ICTS에도 저희가 과제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질문을 받아볼까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투자자와 그리고 온라인으로 질문 온 것들 바탕으로 질의응답 시간 이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현재 지금 시청 중이신 지온 인베스트먼트 강승한 이사님께서 질문을 해주실까요?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산업에서 이제 물류 유통이나 수요 관리에 대한 페인 포인트를 되게 잘 잡아서 사업적으로 많이 만드신 디벨롭 된 것 같아서 사실 관심 있게 봤고요. 시장 쪽에서도 보면은 이제 길이 측정이라든가 아니면 매저 앱들이 사실 관심을 이제 나오면서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질문이 한 2개 정도 있는데, 사실 이 부피 앱에 대해서는 이 카메라 분석을 통해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정확도가 첫 번째가 가장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부피에 대한 정확도 측정하고 그 다음에 로봇에 대한 그 완성도가 하나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사업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시장적인 레퍼런스가 있는 사업인지, 그러니까 있다면 차별화를 어떻게 둘 거고, 없다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구상하시는지, 이렇게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말씀해주신 게 액큐러시가 얼마나 되냐라고 해주셨는데 맨 처음에 저희가 1년 전에 과제를 시작할 때 없다, 중간쯤이다, 많다 요 3단계 정도 됐었어요. 그걸 레졸루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지금은 99.9, 83.3 소수점 한 자리까지 레졸루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정확도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사업적으로 저희 레퍼런스 가지는 거는 저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공장들을 많이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남동공단에 저희가 공장에 바로 들어갈 수 있냐 없냐, 그 공장들은 굉장히 보수적이더라고요. 현재로서는 그 공장에 있는 정보들을 또 사장님한테 협의를 받아가지고 공장을 똑같이 모사해서 저희가 그 세팅을 해서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그게 쇼케이스고 요거 기술을 보시고 자기 단조 공장에 맞는 것에 요거를 설치해달라, 그런 레퍼런스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요 쇼케이스를 보러 오시면서 점점 많이 늘어나겠죠. 그게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네, 어떻게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가지 질문해 주셨고 여기에 대한 답변도 또 함께 해 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